식당 충돌 이후 드러난 지역 조직 비리. 조직 비리 일화 밤 9시. 골목 끝자락에 낡은 삼겹살집 형광등, 불빛이 어둠을 흔들리며 밀어낸다. 손님은 몇 테이블뿐. 그중 구석 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 한 명. 김서연 검사.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목소리가 크다. 입구 쪽 테이블 5명의 남성들이 술에 취해 소란스럽다. 나이는 30 안팎. 화려한 셔츠와 굵은 목걸이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서연은 조용히 고기를 뒤집는다. 집에 가면 딸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일 모의고사라며 늦게까지 공부하겠다던 아이 남편은 출장 중이다. 야, 이모. 한 남자가 식당 사장 아내를 부른다. 이거 고기 덜 익었어.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60대 사장 아내가 허리를 굽힌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다. 서연의 젓가락이 멈춘다. 고기는 충분히 익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한다. 이모, 나이가 몇이야? 다른 남자가 낄낄거린다. 우리랑 놀자. 아, 그만해둬라.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말한다. 하지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어조다. 사장 아내의 손이 떨린다. 접시를 받으며 고개를 더욱 숙인다. 서연이 일어선다. 의자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난다. 조용한 가게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실례합니다. 서연이 그들이 테이블로 걸어간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5 남자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된다. 한 남자가 비웃는다. 뭐야, 이 아줌마, 여기 당신 집이야? 아니요. 하지만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손님들과 사장님께 피해를 주지 마세요. 피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선다. 키가 크다. 우리가 몸 피해를 줬다고? 서연은 침착하다. 큰 소리로 말하고 사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줌마, 잘못 걸렸어.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선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래? 이 순간 서연의 손이 가방으로 향한다.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 펼쳐지는 것은 검사 신분증이다. 서울지방검찰청 김서연 검사입니다. 공기가 얼어붙는다. 5 남자의 표정이 동시에 굳는다. 사장 부부가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본다. 검사. 리더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인다. 네,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고 조용히 드시거나 나가주세요. 남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한다. 술 기운이 확 깬다. 아, 죄송합니다. 한 명이 중얼거린다. 하지만 리더는 다르다.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검사면 뭐 대단해? 여기서 우리가 뭘 했다고? 위험한 기싸움이 시작된다. 서연의 시선이 차갑게 변한다. 지금 공무원을 협박하고 계신 겁니까?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사장이 몰래 신고한 것이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선다.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리더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던진다. 다음에 보자고. 5 남자가 나간다. 경찰관들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한다. 서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사장 부부를 위로한다. 1시간 후 서연이 가게를 나선다. 늦은 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그림자를 만든다. 그때 유리창에 반사된 무언가가 서연의 눈에 들어온다. 골목 입구에 선 검은 승용차. 헤드라이트가 짧게 2번 깜빡인다. 서연이 돌아보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후다. 바람만이 휑하니 지나간다. 집으로 향하는 서연의 뒷모습 위로 자막이 떠오른다. 오늘은 경고였을 뿐. 이화 아파트 주차장. 서연의 차가 들어선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킨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연은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지민이에게서 온 카톡.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12층 집.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린다. 지민아, 엄마 왔어. 거실에서 공부하던 지민이가 일어선다. 고등학교 3학년. 엄마를 닮아 의젓하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미안해, 급한 일이 있었어. 밥은? 라면 끓여 먹었어요. 엄마는 드셨어요?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다. 삼겹살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지민이가 다시 책상으로 향한다. 아,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내일 출장에서 돌아온대요. 그래, 알았어. 서연이 부엌으로 향한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신다. 오늘 일이 떠오른다. 검은 승용차, 헤드라이트의 깜빡임.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거실 전화기. 늦은 시간이라 이상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없다. 숨소리만 들린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서연 검사님. 남자 목소리다. 낮고 차갑다.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이 실례했습니다.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삼겹살집에 그 남자들 뭐라고요? 하지만 검사님도 선을 넘으셨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을 협박하고 계신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들 일이 뭔데요? 전화가 끊어진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는다. 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손이 떨린다. 지민이가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다행히 전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창문으로 다가간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인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인다. 같은 차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서연이 커튼을 친다. 마음이 불안하다. 새벽 2시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남편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옆방에서 지민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다시 일어나 창문으로 간다.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본다.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있다.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다. 서연이 스마트폰을 든다. 112에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춘다. 신고할 내용이 애매하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것이 범죄는 아니다. 아침 7시 서연이 일어나 커튼을 연다. 검은 차는 없다. 지민아, 학교 가자. 평소와 같은 아침 풍경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는다. 학교 앞에 지민이를 내려준다. 엄마, 오늘 늦어도 돼요? 응. 왜?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잠시 고민한다. 평소라면 흔쾌히 허락했을 텐데 엄마. 응. 그래 하지만 8시까지는 들어와. 내일 지민이가 학교로 들어간다. 서연이 백미러를 본다. 뒤에 검은 승용차가 보인다. 같은 차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불안하다. 검찰청으로 향한다. 신호등에서 다시 백미러를 본다. 검은 차가 여전히 뒤따라온다. 검찰청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검은 차는 지나쳐간다. 번호판을 보려 했지만 너무 빨라 확인하지 못한다. 사무실에 앉아 서연은 생각한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미행하는 것일까? 점심시간 동료와 식사를 하다가 서연이 말한다. 최 검사님, 혹시 협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협박? 왜 갑자기? 서연이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한다. 동료가 진지해진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보고해야죠. 증거가 없어요. 전화도 녹음 안 했고. 그래도 일단 기록은 남겨놔야죠. 오후 4시 서연이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간단한 조서를 작성한다. 5시 퇴근 시간 서연이 주차장으로 향한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건다. 그때 조수석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얀 봉투. 언제 들어온 것인지 모른다. 서연이 봉투를 연다. 안에는 사진 한 장. 학교 정문 앞에 선 지민이 모습.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평범한 장면. 하지만 사진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다. 지민이 얼굴을 중심으로 서연의 손이 떨린다. 숨이 가빠진다. 이제는 확실하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즉시 지민이에게 전화를 건다. 지민아, 어디야? 학교 도서관이요. 왜요? 아무것도 아냐.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고 서연은 사진을 다시 본다. 누군가 딸을 지켜보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켠다. 평소 작업하던 사건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뜬다.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파일이다. 다른 폴더를 확인해 본다. 몇 개의 파일이 더 없어졌다. 모두 최근에 담당하던 건설업체 관련 사건들이다. 서연이 전산팀에 전화를 건다.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파일 몇 개가 사라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전산팀에서 연락이 온다. 검사님, 이상합니다. 어젯밤 11시 47분에 원격 접속 기록이 있어요. 검사님 계정으로요. 원격 접속? 저는 어젯밤에 집에 있었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 접속한 거네요.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내부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백업 파일은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메인 서버에서도 삭제된 것 같아요. 점심시간 서연이 동료 검사들과 식사를 한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한다. 요즘 건설 관련 사건들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특히 구 재개발 관련해서 저도 그 지역 사건 맡고 있었는데 파일이 좀 이상해요. 한 동료가 관심을 보인다. 어떡해요? 일부 기록이 빠져 있어요. 계약서 몇 장이 없고. 그거 저도 겪었어요. 다른 검사가 끼어든다. 건설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일부가 제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요? 구청에서요.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연락도 안 되고. 서연이 귀를 기울인다. 패턴이 보인다. 특정 지역, 특정 업체와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 오후 2시 서연이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생각한다. 누가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했을까? 내부의 누군가? 아니면 외부에서? 동료들의 행동을 떠올려 본다. 최근 며칠간 누가 자신의 책상 근처에 왔었나?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검사님,
쓰레기통 비울까요? 아, 내 쓰레기통을 비우는 아주머니를 보며 서연이 문득 생각한다. 청소부들은 밤늦게 일한다. 모든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머니, 혹시 어젯밤에 누가 야근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불 켜진 사무실이 몇 개 있었는데 어디요? 저쪽 끝에 박 검사님, 그리고 이쪽에 김 검사님.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 검사는 평소 야근을 자주 한다. 하지만 김 검사는 아니다. 가정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는 편이다. 오후 5시 서연이 김 검사 사무실 앞을 지나간다. 문이 열려 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다. 김 검사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예, 어제요? 저는 일찍 갔는데. 아, 그래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해서 김 검사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인다. 아, 컴퓨터를 안 끈 모양이네요. 하지만 서연은 안다. 이 건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등이 꺼진다. 그런가 보네요. 수고하세요. 서연이 자리로 돌아와 생각한다. 김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 왜일까? 그날 밤 서연이 늦게까지 남아 작업한다. 다른 검사들이 하나둘 퇴근한다. 김 검사도 6시에 나간다. 10시쯤 서연이 화장실에 간다. 돌아오는 길에 김 검사 사무실을 보니 불이 켜져 있다. 이상하다. 분명 퇴근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본다. 김 검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뭔가 급하게 작업하고 있다. 서연이 숨어서 지켜본다. 김 검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다. 파일을 복사하는 듯하다. 잠시 후 김 검사가 일어난다. 서연이 급히 숨는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다음날 아침 서연이 사무실 쓰레기통을 확인한다. 청소가 끝난 후이니 빈통이어야 하는데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쳐본다. 출입카드 복사본이다. 카드에는 구청 공용 출입카드라고 적혀 있다. 서연의 심장이 빨라진다. 김 검사가 구청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카드를 복사해서 쓰고 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내부에 손이 있다. 그리고 그 손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 사화집으로 돌아온 서연 현관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둘러본다. 복도에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계단에 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지민아, 엄마야.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딸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다. 거실에서 남편 정수가 맞이한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 하루 됐다. 왜 이렇게 늦어? 걱정했어. 급한 일이 있었어. 서연이 지민이를 본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다.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했다.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여 앉는다. 아빠, 회사는 어떠셨어요? 지민이가 묻는다. 바빴지.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정수가 건설회사에서 일한다. 서연이 문득 생각한다. 남편과 자신이 맡은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까? 여보, 혹시 구재개발 프로젝트 아세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 우리 회사 참여 안 해. 근데 왜? 서연이 안도한다. 남편은 상관없다. 식사 후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간다. 부부만 거실에 남는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정수가 진지해진다. 뭔데? 서연이 며칠간의 일을 설명한다. 삼겹살집 사건, 협박 전화, 딸의 사진.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는다. 뭐라고? 지민이 사진이? 응, 누군가 우리 딸을 지켜보고 있어. 정수가 일어난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미 했어.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당분간 조심해야겠어. 지민이 등하교는 우리가 직접 데려다주고. 당연하지. 그날 밤 부부가 대화한다. 여보, 위험하면 그 사건 그만둬. 그럴 수 없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누군가 막으려고 한다는 건 더 파봐야 한다는 뜻이야.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서연이 고민한다. 남편 말이 맞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이 지민이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준다. 엄마, 왜 갑자기 데려다 줘요? 그냥 오랜만에 딸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이상해요. 지민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낸다. 고등학생이 되니 감이 빠르다. 학교 앞에서 지민이를 내려준다. 주변을 둘러본다. 검은 차는 보이지 않는다. 지민아, 학교 끝나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왜요? 뭔 일 있어요? 서연이 고민한다. 말해야 할까? 엄마가 요즘 바빠서 걱정이야. 괜한 걱정이지만 알았어요. 지민이가 학교로 들어간다. 서연이 조금 더 기다린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나 지켜본다. 점심시간 지민이에게서 카톡이 온다. 엄마,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후 3시 또 카톡.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서연이 답장한다. 몇 시까지? 6시요. 알았어. 끝나면 바로 연락해. 6시 10분 지민이에게서 연락이 안 온다. 서연이 전화를 건다. 받지 않는다. 심장이 빨라진다.
다시 전화한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서연이 학교로 차를 몬다 가는 길에 계속 전화를 건다. 6시 20분 지민이가 전화를 받는다. 엄마, 왜 연락 안 했어?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서연이 안도한다. 어디야?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친구랑 같이요. 혼자 오지 마. 친구랑 끝까지 같이. 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제 말해야겠다. 숨길 수 없다. 지민아. 엄마가 하는 일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당분간 조심해야겠어. 위험하다는 게 뭐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집에 와.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는다. 서연이 딸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최소한만. 지민이가 놀란다. 그럼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지켜줄게. 정수가 딸이 어깨에 손을 올린다.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게. 무서워요. 서연이 딸을 안는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서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한다. 당분간 이렇게 하자. 지민이 등하교는 우리가 데려다주고 혼자 다니지 말고 집에서도 문단속 철저히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조심할게. 정수가 말한다. 여보, 정말 위험하면 그 일 그만둬. 다른 검사에게 넘겨.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민이가 부모를 본다. 엄마,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저도 참을게요. 서연의 눈이 촉촉해진다. 딸이 이렇게 의젓할 줄 몰랐다. 고마워. 지민아, 대신 약속해요. 너무 위험해지면 그만두세요. 약속할게. 가족이 서로 앉는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서연과 정수가 번갈아가며 지민이를 데려다준다. 집에서는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한다. 며칠이 지나자 지민이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엄마, 이거 뭐예요? 작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다. 매일 7시 40분 정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누군가 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오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른 계획을 세운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그 삼겹살집이다. 낮 시간이라 한산하다. 사장 부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움을 주신 검사입니다. 사장 아내가 기억한다. 아, 그때 그분 어서 오세요. 혹시 그날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장이 나온다. 뭐든 도와드릴게요. 그분들이 우리 가게에 자주 왔거든요. 자주요? 네, 한 달에 2~3번은 항상 큰 소리 치고 다른 손님들 쫓아내고. 언제부터요? 한 반년쯤 됐나?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사장 아내가 끼어든다. 돈은 많이 쓰는데 태도가 영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인처럼 부리고. 혹시 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건설업체 관련된 것 같아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연이 귀를 기울인다. 역시 건설업체다. 혹시 업체 이름을 들으셨나요? 글쎄요. 건설? 아니면 개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괜찮습니다. 혹시 그들이 또 오면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명함을 건넨다. 사장이 받는다. 네, 물론이죠. 그런데 검사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동네 상인회다. 삼겹살집이 속한 상가 상인회장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검사 김서연입니다. 아, 들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좋은 일 하셨다고. 혹시 이 일대 CCTV 설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 카메라들이 있어요. 상인회장이 지도를 펼쳐 보여준다. 빨간 점들이 카메라 위치를 나타낸다. 여기, 그리고 여기 총 12개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화요일 저녁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어요. 함께 상인의 사무실로 간다. 모니터에 CCTV 영상이 나온다. 서연이 그날 시간을 확인한다. 여기요. 이 검은 승용차 화면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난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바로 그날의 그 남자들이다. 이 차 번호판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내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서연이 메모한다. 혹시 다른 날에도 이 차가 나타났나요? 상인회장이 다른 날짜를 확인해 본다.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패턴이 보인다.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 오고 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은퇴한 경찰 선배다. 서연이 신임 검사 시절부터 조언을 구하던 분이다. 선배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상황을 설명한다. 선배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조직폭력배 냄새가 나는군.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라. 겉으로는 건전한 사업가처럼 행동하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그리고 가족, 안전이 최우선이야. 선배가 조언을 계속한다. 내가 아는 현직 형사가 있어. 조폭 담당 베테랑이지. 소개해줄까?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선배의 소개로 형사를 만난다. 김형사라는 분으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검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번호판 조회해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개발이라는 회사. 서연이 메모한다. 삼겹살집 사장이 얘기했던 그 이름이다. 이 회사에 대해 더 알 수 있나요?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업체들은 표면상 합법적으로 운영하거든요. 며칠 후 김형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검사님,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개발, 최근 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입찰 과정이 좀 이상해요. 경쟁업체들이 하나둘 포기하고 서연의 심장이 빨라진다.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과 연결된다. 혹시 구청 담당자 명단을 구할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간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어땠어? 정수가 묻는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이 있어. 지민이가 말한다.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서연이 딸을 안는다. 고마워하지만 너희는 안전한 게 최우선이야. 그날 밤 서연이 받은 정보들을 정리한다. 개발, 재개발 사업, 구청 내부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 더 파봐야 한다. 다음 날 김형사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온다. 검사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상가 뒤편 골목 카메라에 찍힌 건데요. 그 검은 승용차 뒷유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무슨 스티커요? 구청 공무원 주차용 스티커입니다. 서연이 숨을 멈춘다. 구청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혹시 차 소유자를 더 정확히 조회할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방향이 명확해졌다. 구청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육화 서연이 상급자와 회의를 한다.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한다. 이 정도면 내부 수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동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혹시 정보가 새나갈 수 있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이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한 명과 팀을 구성한다. 최 검사라는 분으로 함께 일한 지 5년이 넘는다. 서연아, 위험할 수 있어. 정말 괜찮겠어? 해야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작업은 삭제된 파일 복구다. 전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한다. 완전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한가요? 시도해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물리적 손상이 없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온다. 파일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총 47개 파일이 복구됐어요. 서연과 최 검사가 복구된 파일들을 분석한다. 대부분 건설업체 관련 계약서와 입찰 서류들이다. 여기 보세요. 입찰 참가업체들 명단이에요. 화면에 여러 업체 이름이 나타난다.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상해요. 다른 업체들은 모두 입찰 포기 사유서를 제출했네요. 언제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마치 미리 약속한 것처럼. 서연이 다른 파일을 연다. 구청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다. 여기 보세요. 심사위원 명단이에요. 5명의 이름이 나온다. 구청 공무원 3명, 외부 전문가 2명. 이 중에서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칠에 걸쳐 심사위원들을 조사한다. 대부분 깨끗한 경력이다. 하지만 한 명이 예외다. 이 사람 박주임이라는 분인데요. 최근에 아파트를 샀네요. 언제요? 입찰 직후에요. 그것도 현금으로. 서연이 관심을 보인다. 공무원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기 쉽지 않죠. 그럼요. 게다가 강남 아파트예요. 시가 15억. 재산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온다. 재산 신고상 문제 없어요.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현금 구매인데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대출인 거예요. 서연이 생각한다. 이것은 명백한 위장이다. 이분 통장 추적할 수 있나요? 법원 영장이 필요해요.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영장을 받아 통장을 추적한다. 결과는 놀랍다. 이상한 입금 내역이 많아요. 모두 현금 입금이고 금액도 큰데 출처가 불분명해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요. 총 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서연이 계산해본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입금 날짜를 보세요. 모두 입찰 관련
회의가 있던 날이에요. 패턴이 명확하다. 회의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돈을 준 사람을 찾아야 한다. CCTV를 더 분석해봐야겠어요. 김영사와 함께 각 은행이 CCTV를 확인한다. 박주임이 현금을 입금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된다. 이 사람이 돈을 건넨 장면도 있을 거예요. 더 찾아본다. 며칠 후 결정적 장면을 발견한다. 여기요.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화면에 박주임과 정장 입은 남성이 나타난다.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 이 남자가 누구죠? 얼굴을 확대해본다. 낯익은 얼굴이다. 어디서 봤는데? 서연이 자료를 뒤진다. 며칠 전에 본 명단에서 찾는다. 있다. 개발 상무예요. 확실해요? 내 사업자 등록 증상 대표이사. 다음 직책이에요. 이제 연결고리가 완성됐다. 개발에서 박주임에게 돈을 주고 박주임이 입찰해서 특혜를 준 것이다.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럽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움직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며칠 더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입찰건들도 조사한다.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 이거 조직적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건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전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20여 건의 입찰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형 사건이네요. 서연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복구된 파일 중 하나에 결제 도장이 찍혀 있다. 구청장도 아니고 부구청장도 아니다. 이게 누구 도장이에요? 확인해본다. 지역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도장이다. 설마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건 아니겠죠?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다. 일단 확인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서연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대가 생각보다 크다. 7화 서연이 상급자에게 추가 보고를 한다. 정치인 보좌관이 연루 가능성까지. 이 정도 규모라면 중앙지검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보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하세요. 서연이 김영사와 다시 회의한다. 형사님, 이제 위험 수위가 높아졌어요. 정치인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상대방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거예요. 실제로 그날 밤부터 협박이 더 거세진다. 서연의 집 전화로 또 연락이 온다. 검사님, 적당히 하세요. 누구십니까?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후회할 수 있어요.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전화가 끊어진다. 서연이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거의 끝나가.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결정적 증거들을 다 모았어. 하지만 서연도 긴장한다.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음 날 서연이 미끼 수사를 계획한다. 가짜 정보를 흘려서 상대방을 유인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추가 수사를 중단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방심하겠죠. 최 검사가 동의한다.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간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련 자료들을 창고에 정리하고 다른 사건에 집중하는 척한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상대방이 움직인다. 김영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검사님, 박주임이 움직이고 있어요. 은행에 갔다 왔어요. 뭘 했을까요? 아마 돈을 빼려는 것 같아요. 통장 정리하는 듯해요. 잡았네요. 서연이 즉시 추적 영장을 신청한다. 박주임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다. 동시에 개발도 조사에 들어간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사무실을 털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어요.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 입찰 관련 내부 회의록들이다. 여기 보세요. 박주임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매월 얼마씩 지급했는지, 어떤 일을 부탁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완전한 증거네요. 하지만 이때부터 반격이 시작된다. 그날 오후 서연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다가 이상함을 느낀다.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깊게 들어간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본다. 브레이크 라인에 절단 흔적이 보인다.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마냥 모르고 운전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포렌식 팀이 와서 조사한다. 명백한 인위적 절단이에요. 살인미수 수준입니다. 서연이 가족에게 연락한다. 당분간 집에 있지 마. 안전한 곳으로 피해. 왜? 뭔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일단 피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서연은 결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 일제히 검거하겠습니다. 상급자도 동의한다. 너무 위험해졌어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날 밤 서연은 최종 점검을 한다.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영사와 마지막 회의를 한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해요. 동시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쪽도 준비 완료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하다. 혹시 또 정보가 새나가지 않을까?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남아 마지막 서류를 정리한다.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새벽 2시쯤 건물에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든다. 경비원인가 싶어 문 쪽을 본다. 복도에 발소리가 들린다. 여러 명인 것 같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본다. 3명의 남자가 복도를 걸어온다. 낯익은 얼굴들이다. 삼겹살집에서 본 그 남자들이다. 서연이 급히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전화한다. 지금 검찰청에 침입자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검사님, 나와서 얘기해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위험 도움 필요.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복도에서 소란이 벌어진다. 체포되는 소리, 발버둥 치는 소리. 문이 열린다. 경찰관이 들어온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3명 모두 체포됐다. 이제 확실해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새벽 5시 일제 검거가 시작된다. 8화 새벽 5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검거 작전이 시작된다. 박주임의 집 잠들어 있던 그가 체포된다. 뭐 하는 거예요? 영장 있어요? 구속영장입니다. 개발 사무실 야간 경비원만 있던 조용한 건물에 수사관들이 들어선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한다. 상무 자택.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각지에서 관련자들이 차례로 체포된다. 2년간 쌓인 증거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서연이 지휘본부에서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까지 7명 체포 완료했습니다. 정치인 보좌관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모두 잡았다. 이제 진술을 받으며 전체적인 구조를 밝혀내야 한다. 오전 10시 박주임 조사가 시작된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부인하기 어렵다. 이 통장 내역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계좌 추적 결과와 CCTV 영상을 보여준다. 박주임의 얼굴이 굳는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개발 상무조사도 비슷하다.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정적 증거들이 나오자 태도가 바뀐다.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도 다 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업체들이요? 네,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단 이번 사건은 마무리해야 한다. 며칠 후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다. 구 재개발 사업 관련 대규모 비리, 적발 구청 공무원과 건설업체 유착, 수백억 원 규모. 시민들이 분노한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서연이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사건은 공정한 입찰 제도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검사님, 수사 과정에서 위협을 받으신 게 사실인가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온다. 동료들이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잘 마무리했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그렇다. 삼겹살집 사장, 부부, 상인회, 은퇴한 경찰 선배, 김영사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후에 서연이 가족에게 연락한다. 이제 집에 들어와도 돼. 주범들은 모두 체포됐어. 정말? 응, 끝났어. 저녁 시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앉는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지민이가 말한다. 며칠간 친구 집에 있으면서 많이 걱정했을 것이다. 우리 딸이 용감했어.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줬어. 엄마가 옳은 일 하시는 거 알았어요. 남편도 말한다. 여보, 자랑스러워. 위험했지만 끝까지 해냈네. 가족이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든다.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진 느낌이다. 다음 주 후속 조치들이 진행된다. 피해 상인들에게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 불공정한 입찰로 손해를 본 업체들도 구제받는다. 구청에서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시작된다.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연이 삼겹살집을 다시 방문한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다. 어서 오세요. 은인이시네요. 사장, 부부가 반갑게 맞이한다.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손님들도 많고 밝다. 새 간판을 다셨네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간판에는 정직한 삼겹살집이라고 쓰여 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름이다. 가족이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굽는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엄마, 맛있어요. 지민이가 웃으면서 말한다. 몇 주 전만 해도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박다 그래. 많이 먹어. 서연도 웃는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닫는다. 식사 후 가족이 집으로 향한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서연이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지만 결국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 일기를 쓴다. 오랜만이다. 오늘로 구 재개발 비리 사건이 마무리됐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이 안전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쓴다. 빛은 기록을 따라온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몇 달 후 서연이 또 다른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두렵지 않다. 경험을 통해 배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주변에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화면은 서연이 새로운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창 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 자막이 떠오른다. 빛은 기록을 따라온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간다. 엔딩 크레딧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지만 모든 인물과 상황은 허구라는 자막도 함께. 마지막에는 메시지가 하나 더 나온다.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들에게 바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모든 분들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8부작 드라마가 끝난다. 시청자들은 여운을 느낀다.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부당함에 맞서고,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낸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빛은 기록을 따라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